여름 즐거운 주말 되세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다음 주와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히 주목해야 할 주요 소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유하고 분석하여 해탄 다음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논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신호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미연준의 세 번째 인사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계획이 있었지만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연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금리 인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로 인해 바이든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준은 이제 많은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선이 11월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분위기를 자극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하반기로, 예를 들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7월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8월과 9월에 경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 후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 선거 직전까지 경제 상황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미국 정부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닌 그저 이 기간 동안 미연준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가 정말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내부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미국 정부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닌 그저 이 기간 동안 미연준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가 정말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내부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GDP 최종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GDP 성장률이 5.2%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로 보면 미국 GDP 성장률은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평균 GDP 성장률이 수년 동안 약 2%에서 2.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실제로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바이든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GDP 데이터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 건축허가 건수, 제조업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연간 총 신규 주택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 발표되는 총 건축허가 건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데이터는 이전 수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국내 정책의 영향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우리 인구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뒤처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3배나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이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12월 31일까지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여러분도 대주주에 포함되게 되기에 매도할 때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한 경우 수익은 5억 원이며 이 중 1억 1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이 주식을 매도한 후 내년 초에 다시 매수하는 경우 그 시점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매매로 1억 1천만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말을 앞두고 2주 동안은 매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들에 대해 저희가 하나 말씀해드리자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28일로 그 이후인 금요일부터는 휴장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에 따르면 28일에는 분명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28일에 크게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신 분들은 28일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27일, 즉 수요일에 매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화요일, 즉 26일에 매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27일과 28일의 하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일은 크리스마스인 월요일로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시장이 휴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목요일에 일부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부터 일부 사람들은
주식을 하나씩 매도하기 시작해 28일까지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설날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상 상승하면 대주주가 양도세를 피하는 게 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지에 맞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략은 약 2주 동안의 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피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주 전체가 실제로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있고 시장 변동성도 불확실하고 심지어 대략적인 하락세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강세장이 아니며 추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매각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수지가 맞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에서 자금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들은 10억이 넘는 부분만 팔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추천 방식은 스스로에게 여분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일 조금씩 매도해서 마지막 날 지분이 약 78억 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주식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해보면 이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주식은 대부분 주기가 비교적 짧은 주식입니다. 섹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당분간 삼성전자와 관련된 회사들을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조만간 코스닥보다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시장의 자금 흐름에 따라 이 방향의 단기적인 기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를 들어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는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자는 이 대주주 양도세를 별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라면 양도세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주식 한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제 의견을 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체로는 목적이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길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일지라도 일단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한 후 일부 매도합니다. 만약 제가 그것에 대해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직접 이 주식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저도 장기 보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대해 제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요의 상승기가 길어질수록 저의 자신감은 더욱 확고해지고 상승기간이 짧을수록 저는 시세의 변동에 더 민감해집니다. 저희가 앞서 논의한 23 투자조합, 여기에는 장기주식 2개, 중기주식 3개가 포함되는데 이는 궁극적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합이며 각각 다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연간 몇 배의 수익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투자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할 시장 수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특성인 시장의 소비자 수요 확대이며 다른 하나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때 시장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가 애플 휴대폰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와 삼성의 가전제품 및 통합 디지털 제품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는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회사의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주기가 매우 길어 향후 510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주식은 몇 년 이상 매도를 고민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믿고 매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주요 영업활동이 있는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하여 유럽과 미국 현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주가에 좋은 수익을 줬으면 합니다. 해당 섹션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혁신이거나 우리나라 고유의 전문 분야이거나 소비자, 부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산의 본질은 자신감 없음입니다. 이길 확률이 70%이고 손익 비율이 10배라면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야 할까요? 한 회사에 모든 돈을 걸면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풀리겠지만 때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지연이 발생하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처음으로 장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만났던 회사보다 훨씬 더 나은 회사를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매년 좋은 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돼야지만 여러분은 두 번째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0배의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가 늦어지더라도 총 투자 수익은 여전히 상당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수요를 동력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사건의 흐름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는 투자 수요의 주기일 수도 있고 가격 조작의 주기일 수도 있습니다. OPC의 원유 가격 조작 등 저인 종종 투자 수요를
시장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수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비교적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수요에는 본질적으로 폰지 사이클과 같은 센티먼트 사이클이 포함됩니다. 폰지 사이클이란 기업이 창출한 실제 수익에 의존해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제가 먼저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한 다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전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득은 보통 몇 달 안에 이루어지며 때로는 2배 이상, 때로는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2차 전지 업계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많은 기업이 아웃소싱이나 부품 생산에 관여하고 있고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식은 투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에 참여해야 할까요? 몇몇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야지 이런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몇몇 분들은 2차 전지가 미래인 만큼 이런 주식에 꼭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야지 이런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몇몇 분들은 2차 전지가 미래인 만큼 이런 주식에 꼭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난 너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가 좋든 나쁘든 나는 너의 상승장에서 돈을 벌길 바란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기를 갖고 있는데 보통 1년 이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 6개월에서 34개월 사이에 전체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는 소비자 수요에 비해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을 약간 줄이고 내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더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투자를 결혼에 비유하자면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2번 결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집중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여기저기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연애와 같은 중기 투자의 경우 연애는 결혼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이것이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산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시작될 때 특히 좋은 신호를 보내는 일부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1월에 투자했던 삼성전자 27만 7,812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차로 4만원에서 1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0월 중순에 공유해드린 SOL이 27에서 72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상승장이 한동안 지속된 후 시장 열기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몇몇 자산은 투자자들의 호감을 얻기 시작했고 투자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3월부터 시작된 2차 전지 핵심주들이 연이어 폭등했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참여했던 주식은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공유해드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ORDI가 상승했습니다. 20달러 미만에서 최대 70%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시장 열기가 더 높아지면서 일부 기초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의 경우 처음에는 상승하지 않았던 일부 중소형 시가총액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 플랫폼인 레이도 SOL의 상승에 이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해 0.45에서 0.9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게 기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노력 없이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이 주기는 3개월에서 8개월 정도입니다. 수익 목표는 보통 50%를 가장 기본이며 일반적으로 몇 대나 됩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큰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건 집중력 그리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분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투자할 때 결코 매입하지 못할 리 없으며 또한 투자한 후에 다른 기회를 주위를 둘러보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컨대 돈을 번다면 불안감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수요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에 HT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중개 주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의 플랫폼 코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높은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수익의 30%를 환매와 코인 소각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가격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오랫동안 요동치는 구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수요는 실제로 매우 높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강세장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희는 이를 투자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말에 비트코인 강세장과 함께 한편으로는 소비자 수요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또한 거래소여서 상승장에는 매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모든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HT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HT의 가격은 2년 이상 지속된 추세는 큰 오름차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은 상승 돌파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범위의 상단에는 5.50달러 정도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이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HT를 좀 사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그러다 말았는데 친구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치만 저는 바로 HT를 매수했습니다. 그 직후 HT의 사장이었던 DJ는 21년 1월 싱가포르에서 HT의 보유 지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에 대한 매우 분명한 신호였으며 앞서 자본 구조의 변화에 대해 배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소비자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서 이러한 종류의 확실성을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주식 보유량 증가는 일부 국내 임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임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또는 2억 원 규모로 매수하지만 DJ가 추가한 금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통화에 대해 정말 강세이기에 이 주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도 이에 따라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3조합 전략을 따른다면 3개 중 1개를 전체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후 거래소는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 대가와 같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래소와 유사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때까지 가격은 계속 치솟아 결국 6달러에서 40달러로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는 변동성이 클 때 일찍 매도하여 평균 가격인 25달러에 매도했고 전체 수익은 약 300%에 달했습니다. 이 투자는 당시 제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투자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제가 가장 확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신호를 받은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반적인 자금 조달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할 때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투펀드의 측면에서 이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체적인 산업 사이클을 가진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소비자 수요도 높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해관계자가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그 자신이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넷째, 기술적으로 상승 돌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상승장에서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장의 최신 이슈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코인과 유사한 주식이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은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100%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주식시장 강세장에서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여전히 작은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야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드린 투자 수요의 논리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주가 거래량 방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주식에서 5에서 10배를 만들 것입니다. 좋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하반기까지 빠른 금리 인하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충격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향후 2주간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이슈이자 리스크는 대주주의 양도세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 목요일 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업종별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논리 측면에서 시장의 소비자 수요와 투자 수요를 공략하며 23조합 전략을 채택한다는 건데 2번의 장기 투자와 3번의 중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의 경우 최근 몇 달 동안은 암호화폐, 내년 하반기에는 기술 개념 섹터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암호화폐 명문의 개념은 최근 ICP와 FIL과 같은 오래된 주류 코인이 부상할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앞으로의 기간 동안 개념적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자본의 진입으로 가상현실과 실물 자산 및 기타 개념이 새로운 투자 수요를 얻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홍콩 주식에 관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소형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홍콩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심지어 거래가 중단된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은 등록제이고 상장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사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는 동안 동시에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돈이 그 사람의 손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내일은 주식시장 수익 플랜의 변동 장세 패턴에 따라 주식 지분을 계속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